전문 분야 시즌즈 우리 몸속 장의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의 소주제는 세포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세포의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그게 사실 더 불편한 얘기인데 네.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세포 죽음, 네, 네. 세포 죽임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와서 처음에 쓰는 용어는 죽음보다는 더 약간 좀 방송에서 쓰기에 부적절한 용어였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네. 계획된 프로그램된 이렇게 세포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세포 스스로 죽는 거니까 이제 그 말을 썼습니다. 이음절. 예, 그 네.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말이 되게 좀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뭐 이제 세포 사멸, 세포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이 첫 시간에는 죽음을 다른 말로 좀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조금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없더라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어휘력이 풍부하시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고유 명사니까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몇 번 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이제 세포 죽음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교수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세포의 주기, 생, 노, 사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죽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통 인간이 죽으면은 죽고 나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예. 세포도 죽고 나면 똑같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죽으면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렇게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세포 역시 이제 죽게 되면은 다른 세포 안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이제 장례식이라는 세포의 장례식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데 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세포 안에 묻히게 되는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또 역할을 하는 세포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뭐 이제 세포가 죽게 되면은 다른 세포가 얘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 앞선 3시간 동안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사실 죽은 세포를 다른 살아있는 세포,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대식 세포가 있었는데 대식 세포가 이렇게 잡아먹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이제 그걸 인간에 빗대면 어떻게 보면은 세포 안에 묻히게 되는 거니까 장례식. 이라 표현을 했었고 우리가 보통 죽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세포의 장례식이라고 했었던 거고. 문학적인데요, 표현이? 이제 보다 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이제 과학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은 사실 이제 세포가 외부의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져오는 이런 물질 수송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세포가 다른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져오는지가 이제 세포가 죽은 세포에 대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그 과정이. 근데 이거는 전혀 오늘 수업하고 관계가 없는데 사람은 죽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하잖아요. 세포의 죽음도 슬퍼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냥 농담을 아니요.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포는 죽게 되면 주변에 있는 세포가 이 죽은 세포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충분히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가지고 죽은 세포가 다른 세포, 태식 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묻히지 않게 된다고 하면, 잡아먹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죽은 세포가 옆에 있는 여러 세포들한테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세포가 이렇게
잘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으면은 죽은 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돼 가지고 얘가 자가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이런 질환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슬픔의 표현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죽으면 이거 좀 그런 표현이긴 한데 기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세포 수준에서도 나올 수 네. 있습니다. 또한 세포의 장례식은 정말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와중에 제가 궁금한 건 이 세포가 죽었어라는 걸 옆에 세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이 세포가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면은 다른 대식 세포가 죽은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대식 세포는 이 세포가 죽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세포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눈, 코, 귀, 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세포만을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죽어있는 세포만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쪽 분야에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호흡이 멈추거나 뭐 심장이 멈추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망 판정을 내리잖아요. 예, 의사가 딱 짚어서 그렇죠. 말해주잖아요. 예, 또는 예. 이제 의사가 오게 되면 네. 이제 죽었다 이렇게 판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오감 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기계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볼 수는 있는데 세포가 뭐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세포가 외부의 신호를 받거나 어떤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거나 외부의 물체를 인지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리간드라고 부르는데 외부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분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자들을 통칭해 가지고 이제 리간드라고 부르고 이런 리간드를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용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리간드 수용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의 신호나 물질이나 특이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예. 오감기관이 없는 대신에 이제 서로 이제 리간드가 이제 뭐 단백질일 수도 있고 뭐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수용체는 다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둘 사이의 인터액션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어떤 변화, 환경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죠? 죽은 세포에서는. 그래서 아니요. 이제 정반대입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예, 이제 내가 대식 세포이고 옆에 이제 죽은 세포가 있으면 네. 옆에 이제 또 살아있는 세포가 있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세포랑 살아있는 세포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자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반응이 없잖아요, 사람은. 툭툭 건드려도 그렇죠. 죽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오감 기관이 있기 네. 때문이죠. 그걸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감 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근데 세포는 말 그대로 이 수용체를 통해서 그런 오감 기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가 죽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크게 봐서 형태적인 변화랑 생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태적인 변화는 이제 세포막이 있는데 이런 세포막의 조성이 변하게 되는 게 이제 세포 죽음의 하나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핵 안에 DNA가 있는데 이러한 DNA가 잘게 쪼개집니다. 이게 이제 그 세포가 죽게 되면은 두 가지 큰 형태적인 변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살을 촉진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데 뭐 캐스페이즈라는 이런 캐스페이즈가 활성화되고 예. 또 이제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예. 있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화학적 그 농도 구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실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세포가 죽었다라고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정반대 걸 말씀을 드린 거네요. 대식 세포하고 죽은 세포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의 수용체는 다 이제 세포막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신호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네. 세포 안에도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죽은 세포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식 세포에는
이 죽은 세포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네. 죽은 세포. 그 중에서도 이제 세포막의 조성이 변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조금 이제 고등학교 생명과학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보통 세포막이라고 하면 세포막의 특징이 뭐예요?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기계처럼 외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뇌가 굉장히 빨리 작동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교수님.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고 뭐 이렇게 선택식 수과성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이중층으로 안쪽 껍질과 바깥쪽 맞아요. 이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제 여러 성분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게 지질입니다. 그 지질 중에서도 인지질이 가장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지질이 50대 50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분포하지 않습니다. 비대칭으로 분포를 하거든요. 인지질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인지질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인지질이 있는데 이 인지질은 세포막의 안쪽에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세포가 죽게 되면 이 세포막 안쪽에 존재하는 인지질 중에 하나인 포스파티딜세린, 제가 줄여서 PS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PS가 세포막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태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는 그 PS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S 리셉터, PS 수용체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세포가 죽었구나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잡아먹는다는 건 이렇게 그 보아뱀이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말씀드렸듯이 그 세포의 장내식이라는 표현이 이제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내식이라고 하는 건 세포 외부의 물질을 세포 내부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 세포막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물질 수송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능동수송, 뭐 수동수송, 예. 그다음에 삼투 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네. 세포 내외부에 물질을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세포 내포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내포 작용이라고 있는데 보통의 물질 수송은 세포막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포 작용은 세포막이 사용돼 가지고 세포막이 원하는 물질을 감싸 가지고 세포 내부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세포의 장내식은 대식세포의 세포막이 죽은 세포를 감싸가지고 세포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면 그게 장내식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작용이 있습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땅에 묻히면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땅 속에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되니까. 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식세포 안에서 이제 이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는 사실 우리 몸속에 소화기관이 있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도 소화기관은 아닌데 이제 올가넬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합니다. 라이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소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멸세포를 이 라이소좀에 있는 소화 효소를 통해 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분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해요. 끝나는 거죠.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도 또 다릅니까? 세포의 크기에 따라? 예. 세포의 크기보다는 이제 세포의 종류가 있는데 이제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프로라고 하잖아요. 프로페셔널. 우리 프로 야구 선수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그런 죽은 세포를 잡아먹게끔 태어나서부터 부여된 임무가 그런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이런 임무를 가진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을 이제 전문적인 식세포, 프로페셔널 파고사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마크로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죽은 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프로페셔널이 아닌 내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내 일은 다른 일인데 이 일까지 할 수가 있는 이런 아마추어가 있죠. 네. 아마추어가 있는 거죠. 이런 아마추어 세포들이 있고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이 다 이 죽은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프로인 세포들, 마크로페이지, 대식 세포와 같은 세포들은 아주 잘 먹고 빨리 분해하고 이제 난 프로페셔널 식세포들 얘네들은 천천히 먹고 천천히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간은 이제 프로페셔널한 세포들은 한 20분 정도면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나고요. 네. 이제 난 프로페셔널은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있긴 한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뭐 이런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보통 잠을 자는 동안에 아픈 것도 치료가 되고 키도 크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세포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 때나 하루 중에 막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앞선 얘기로 좀 돌아가면 세포 죽음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연사가 있었고 사고사가 있었고 자연사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뭐 사고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디자인되어 있는 거니까 내가 잠을 자면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렇게 깨어 있는 동안에도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고사는 뭐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매를 맞는다거나 뭐 그런 경우 쉬지를 않는 거군요. 세포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항상성인 거죠. 항상 유지를 하니까 중요하군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무리 잘 프로그래밍 돼 있어도 세포도 실수 같은 걸 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이제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식세포가 죽은 세포를 먹을 때 이 특이성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세포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죽어있는 세포만 먹어야 돼야 되는 거죠.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거 살아있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리간드 수용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포가 죽었다를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살아있는 세포도 가끔씩 그런 말씀드린 포스파티딜세린 이런 PS를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씩 내놓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그 혈액 속에 존재하는 그 혈소판, 플레이틀렛 얘네들이 이제 상처가 나면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잖아요. 이때 그 응고 작용을 하기 위해서 PS를 세포 밖으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세포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혈액 응고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살아있는 세포는 또 다른 신호를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식세포가 그거 역시 이제 똑같이 수용체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별을 하고 먹지 않습니다. 멋진데요? 그래서 되게 정교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과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몸은 실수가 없다. 실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죽은 세포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호들이 그 PS 말고도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신호를 통칭해 가지고 인미 시그널, 나를 먹으세요라는 신호 통칭해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쪽 필드에서. 그다음에 나를 먹지 마세요는 Don't eat me signal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나를 먹지 마세요라는 신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죽어있는 세포에서는 나를 먹으세요라는 신호가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식세포가 그 신호들을 다 인지를 하고 죽은 세포만을 아주 특이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갑자기 동화가 생각이 났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엘리 뭐가 있었는데 이 약병을 먹으면 뭐 키가 크고 작아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물병에 나를 마시세요 뭐 이런 게 써져 있었다. 제가 문학 소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가 혹시 이거를 알고 갖다 썼나 하는 생각이.
나를 먹지 마세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좀 완벽한 시스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약간 다른 외부의 침략자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침략하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요? 예. 악용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 몸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제 세포 감염이 일어나면 이제 세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세균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얘네들이 이제 PS, 말씀드린 이런 PS를 이렇게 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보다 더 쉽게. 왜냐하면 세포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쉽게 그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식세포가 우리 선천성 면역에 의해서 잡아먹게끔 디자인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돈 인미 시그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과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식세포가 먹으려고 해도 그런 나를 먹지 마세요 신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천성 면역을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고 늘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완벽하군요. 오늘 아쉽게도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교수님 지금 사멸세포에 대한 이야기 4주차 하고 있는데 마무리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포의 삶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화하고 어느 순간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포의 삶주기가 아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제 장래까지 마쳐야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일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세포도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세포도 죽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에페로사이토시스, 사멸세포 제거, 죽은 제거하는 먹는 과정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과정이 이제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세포가 죽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었잖아요. 과잉으로 생산이 되었거나 노화되었거나 암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세포나 아니면 손상된 세포, 이런 세포들을 이제 죽게 만들고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항상성 유지에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몸 유지, 항상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디서도 잘 듣지 못한 이런 재미난 과학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밌었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박대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